네, 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오늘 뭐 수업 일정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서면으로도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이제 좋은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결론은 그냥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강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재가 좋고 뭐 커리큘럼이 탄탄하고 관리가 좋고 하는 것들은 그 문제를 풀게 한다라는 목적을 이제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고 근본은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건데 이번 겨울방학은 아이들의 체급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몇 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방학 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가르칠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실 수 있는데 잠깐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문제 해결의 단계는 이제 네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풀이를 할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풀이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복귀 단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푼 과정에 이상한 건 없는지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인데 요 슬라이드는 저희 그 브로셔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찍고 싶으신 분들은 뭐 편하게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단계에서 아이들이 보통 어떤 부분에서 놓치는지,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에 대해서 단연간 추적을 해오니까 보통 이제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아이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와 계획 단계에서 이미 무언가가 잘못 맞아 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거에서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갈수록 앞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미적분을 예로 들어 보면은 계산 같은 거 식만 짜주면은 계산은 다 알아서 잘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식을 못 짜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식을 못 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좀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번 수능 28번이고 오답률이 저렇게 찍혀 있는데 저희 뭐 수능은 아시겠지만 선택형이 있고 단답형이 있죠. 단답형이 당연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그 환산을 해봤을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 문항이 변별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제가 수학 내용을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저기 위에 있는 함수식을 가지고 저 함수식은 적분이 불가하다 라던가 이계도 함수가 음수다 라던가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의 이해가 되겠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2단계의 이해, 그 다음 단계의 이해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적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는 fx의 부분 적분을 좀 시도를 해야 한다라던가 이계도 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했던 심화 개념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때는 일반화된 접선의 방정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통째로 적분을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5개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문제풀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는 뒤에 나오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계산들은 3등급 이상만 되면 다 합니다. 식 짜주면. 근데 식을 못 짜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미적분뿐만 아니라 수원수2 미적 확통, 기하까지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수능 편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학의 과목들에서 변별력 문제들 아이들한테 줬을 때 못 푸는 경우는 그냥 90% 이상이 이겁니다. 나머지는 뭐 상황은 잘 이해했지만 계산을 실수한다던가 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 상황 분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는가 이걸 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도 교육과정상에서 그리고 수능의 가이드라인 안쪽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정확하게 체화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항상 개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출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개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가공이 안 된 원석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출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 원석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재련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도구들, 그 도구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쓸 수 있는 도구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줘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작은 개념들 가지고도 거기에서 계속 이제 탑을 쌓듯이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이제 계속 연장이 되면은 대학교 미적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적분학이 나오는 건데 거기까진 말고 우리 여기 안에서만 놀자 하는 거를 교과서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기출에서 정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선례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과 기출이 함께 작용을 해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 내에 있는 거는 일단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다 수준이 아니고 특정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표현이 트리거가 돼서 나는 이런 도구를 꺼내야 된다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 엄밀한 개념을 형성한다. 테마별로 학습을 한다. 조건 변환 훈련 뭐냐면은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조건이 디테일한 게 하나만 똑 바뀌면은 전혀 다른 풀이가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보이는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조건이 이러하면은 어떤 방법을 택한다라는 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외된 기출문항 살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그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이미 옛날에 기출에 한번 있었던 문항이에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한번 나오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항을 편식하는 친구들은 이 문항이 뭔지도 여기에 지금 출제자가 뭐를 어떤 도구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틀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도구를 일단 빠짐없이 다 갖추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그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다 보여드리고 잠깐 사진 찍으실 시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에 의한 유의미한 문제 해결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특히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막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우당탕탕 하다가 어떻게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가 그거를 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푼 거는 맞긴 한데 그 문제가 수능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문제가 뭐 내신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항을 그냥 답을 냈다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도구들과 그 도구들의 짜임새가 이제 매끄럽게 내가 연결을 잘 해가지고 풀이한 것과 그냥 우당탕탕해서 푼 것은 그 이후에 비슷한 정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가에 큰 이제 차이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냥 우당탕탕해서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따박따박 분석을 해서 풀었는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러한 조건을 요 조건으로 바꿨으면은 뭐 이런 새로운 문제도 만들 수 있겠네. 저는 이제 하이퍼반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인지에 대한 인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우당탕탕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왔고 내가 아직 해석을 못한 것은 이것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행히도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메타인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게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복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기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뭐 저번에 간담회에 뭐 오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그 오답 항상 강조하죠.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라. 근데 정말 잘하는 애들은 맞은 문제까지도 복기를 해요. 이게 내가 이 풀이가 최선인가? 내가 여기서 뭐 더 배울 건 없었을까? 다른 풀이는 없었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복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저는 오답과 복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문제 푸는 건 그냥 예비 동작인 거고 그 이후에 오답하고 복기하는 게 진짜 공부인 거죠. 그래서 방학 일정 상당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희 클리닉 시간을 넣어놨어요. 브로셔에 펼쳐보시면은 시간표 나와 있는데요. 네. 클리닉을 주에 3시간씩 3번을 넣어놨어요. 주에 9시간을 넣어놨는데 이거 수업 다른 거 넣지 마시고 이 시간까지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아이들 이제 과제하고 오답하고 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이 시기에 뭐 이것저것 들려야 된다는 거 많은 거 저도 이해합니다. 뭐 과탐도 해야 될 거고 뭐 할 거 되게 많은데 일단 뭐 좋은 수업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본인이 공부 안 하면은 그거 그냥 돈 낭비거든요.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시간 꼭 마련해 주시고요. 네, 다음입니다. 스킬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편식하면 안 되고요. 전범위를 완벽하게 봐야 되고 스킬을 쓰려걸랑 스킬의 원리를 알고 써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음, 화려하고 뭔가 세련되고 이러한 스킬들이 있죠. 막 아이들끼리 뭐 대치동 어둠의 스킬 막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같은 데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거. 근데 나중에 고3 되면은 쌓아 올릴 건데 지금 단계에서부터 그런 거를 가르쳐 버리면은 참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일단 그걸로 풀리는 문제만 편식을 해요. 특정 그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엄청 임팩트 있고 되게 막 애들 말로 와 막 와 쩐다 막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쓸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제한적이에요. 범용적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놓으면은 그걸로 풀리는 문제들만 보고 있어요. 또는 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스킬만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스킬을 쓸 수 없는 곳에다가 그걸 막 쓰고 있어요. 절대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킬을 좀 배제를 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화려한 거에 이제 이미 막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중에 스킬은 개념과 유형이 아주 탄탄하게 된 이후에 끼어 올려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혹시 찍으실 분 계시면은 잠깐 찍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브로셔에 없는 내용입니다.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목표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과목별로 수학 1, 2는 수능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 겁니다.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대학교 신입생들이죠. 지금 이사 학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이제 2월까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수능 시험지 던져주고 풀려봤거든요. 근데 절반 정도가 100점이 나왔어요, 그때.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이제 완전 심취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시기이고 체급을 바짝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때 뭐 절반 정도가 100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는 뭐 수투, 미적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걔 중에는 100점을 그냥 100분을 다 써서 100점을 맞은 게 아니고 50분 만에 먼저 제출했는데 100점 맞은 녀석도 있었어요. 수원수투는 그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만들 겁니다. 다만 미적은 조금 힘을 뺄 겁니다. 그냥 미적은 수능 미적분의 유의미한 일순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중학교 때 미적분 선행한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좀 아이들이 그 미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겁을 안 먹게 하는 정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유의미한 일순환을 돌리고 그다음에 플러스 되어 있는 이 플러스는 뭐냐면은 이 시기의 미적분은 미적분 자체에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저희 이 수학 과목의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적분을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미적분은 수원의 소재와 수투의 구조를 가져와서 만드는 이제 과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적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선행 단계로 수원 수투를 가르친다라고 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미적분을 공부를 시키면서 수원 수투를 한 번 더 복습하고 종합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다음은 확통인데요. 확통은 내신 대비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중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동의 확통은 수능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중동이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문제를 잘 만들어서도 분명히 있고요. 요즘에는 수능이 사실 이제 수능을 만드시는 분들도 포기하셨어요.
미적분이랑 확통의 난도를 맞추는 거를 포기하셨어요. 지금 수능 확통은 너무 쉽습니다. 8문항 푸는데 3분이면 풀어요. 그래서 중동 내신이 훨씬 어렵거든요. 또는 뭐 이 지역 내신이 훨씬 어려워요. 수능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요. 근데 그 수준까지 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잠깐 뭐 이제 말씀드리는 게 확통이 그렇게 쉬우면 미적 말고 확통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를 제가 열심히 이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영상 필요하시면은 그 학원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영상 보내드릴게요. 입시에 있어서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겨울방학 커리큘럼을 저희 이제 오픈 특강과 중동 정규로 나눠서 개강 일정에 따라서 시간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입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학교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입반 테스트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중동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동고 재학생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반 테스트 내지는 1, 2등급 성적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1, 2등급 성적표는 내신입니다. 일단 오픈 특강부터 보시면은 확통 단기 특강이 12월 28일, 29일, 30일 3일 완성으로 잡혀 있어요. 이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확통의 전반부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간담회에서 의견을 좀 주셨어요. 저번에 간담회 오셨던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 이거 복습 테스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복습 테스트 진행하는 반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동 하이퍼, 중동 MD가 1월 3일, 1월 4일에 순차적으로 개강을 합니다. 시간표는 1학년 때 쓰던 시간표랑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 수학 2 특강이 1월 6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 최초에는 1월 3일 개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방학 일정 바뀌고 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1월 6일로 좀 미뤄 두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특강이 2월 10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 브로셔에도 시간표 들어가 있죠. 특강은 오전 시간 씁니다. 9시부터 1시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정규는 6시부터 10시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클리닉이 월수금 2시부터 5시까지 들어가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클리닉 시간을 꼭 확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주에 뭐 하루 정도 뭔가 빠져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다른 날짜를 잡든지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3개 3일 다 안 되더라도 최소 이틀 정도는 좀 주셔야지 이 내용들을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화해야 되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수원수투 미적 확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클리닉을 9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클리닉만 하면은 애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그 수학을 지금 잘 하고 잘 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시간 내에 끝내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한 4시간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낮 시간에 수학을 좀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잡아 주신다든지 개인적으로 뭐 요 정도 하면은 자, 클리닉 플러스로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보통의 친구들은 잘 커리큘럼을 소화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특이사항으로는 중동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하이퍼와 MD가 겹쳐서 수업을 하죠. 저 수업에서는 이제 뭐 개념 수업도 수업인데 저 시간마다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꼬박꼬박 볼 거예요. 특강은 매일매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브리핑이 끊이지 않도록 할 거고요. 과목별로 좀 살펴보면은 수학 1은 정규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 내신과 수능에 대한 대비할 거고 사실은 그냥 수능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능에 입각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내신은 수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도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 너무 많다 보니까 내신 할 때도 아이들이 수능 공부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게끔 배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능 기반의 공부를 계속 시킬 거고요. 자연스럽게 내신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내신과 수능의 그 태생적인 한계, 뭐 대표적으로 내신엔 서술형이 있다 이런 것들,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학기 중 넘어가서
더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개념, 그 다음에 유형 학습,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항 풀이로 단계별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특강에서 다루게 되고요. 1월 6일 개강하고 월수금 9시 11일에 잡혀 있습니다. 수업 후 클리닉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심화 개념 형성 및 최근 기출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되게 상투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 올라오자마자 드린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게 뭐를 위한 건지 아실 것 같아요.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하는 단계부터 똑바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분석해서 푸는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잘하는 놈이랑 못하는 놈한테 문제 똑같은 거 주고 풀려보면은 그 다음에 누가 잘하는지 저한테 누가 잘하는지 골라봐 이렇게 하면요 성적 가려놓고 10초면 고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읽는 순간부터 달라요. 잘하는 놈이랑 못하는 놈은. 나중에 가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처음 10초부터 이미 다릅니다. 문제 잘 푸는 녀석들이 어떻게 읽어내는지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재원생은 일단 필수 수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커리큘럼이 이제 여름방학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수투는 그냥 수능 100점 정도 맞는 아이들의 실력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이때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그때 수업은 못 듣습니다. 그 다음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2월에 개강을 하고요. 회차가 많이 안 나옵니다. 봄방학은 짧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원 1 수열의 극한은 제외를 하고 핵심 파트인 미분법과 적분법만을 9회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적분을 수원수투만큼 그렇게 하이 레벨까지 끌어올릴 건 아니고 이땐 유의미하게 1순위를 하면서 수원수투를 구조를 한번 다시 복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확통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특강으로 시작을 일단 합니다. 3일 동안의 단기 특강에서 개념과 유형 그리고 문제풀이의 도구들을 일단 얻을 거고요. 그 이후에 확통은 정규반에서 계속해서 테스트와 과제 형태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확통이 단기 특강이 짧아가지고 우려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사실 개념과 유형을 전달하는 거는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은 1, 2월에 걸쳐서 계속 훈련을 시킬 겁니다. 정규반에 이미 있거나 또는 합류 계획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빼먹으면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규반 1, 2월에서는 이제 개념과 유형이 학습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걸 훈련하는 과정을 가져가니까요. 요거는 꼭 들려주시고 또는 제 커리큘럼을 이제 시작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존의 재원생이 아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단기 특강이니까 부담 없으니까 한번 들려보시고 제 스타일이 어떤지 또는 학생과 제가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전반부에 대해서 배우고 인지 구조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학 2 경우의 수 많이 아이들 고전하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일단 내용상으로도 확통은 그 수학하의 뒷부분이랑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그 습성은 뭐냐면 메타 인지가 안 돼요. 본인이 어떤 풀이를 막 써놨는데 저한테 질문 가져온 거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앞에서부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 2는 뭐야? 이 3이 뭐야? 라고 하면은 그거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 상황도 이전에 한번 봤던 것 같고 막 이런 풀이를 써본 것 같으니까 대강 그냥 정확히 파악도 안 됐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전에 봤던 도구들을. 근데 명확한 근거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죽어도 안 돼 하는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거를 메타인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인지 구조를 개선시키는 게 이 단기 특강에서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생 필수 수강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원수투 미적 확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자주 하시는 질문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학2랑 미적분을 처음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면 괜찮습니다. 수학2를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 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0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중학교 때 수학2 3번 봤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그냥 테스트지 줘보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선행의 의의는 걔네들을 수능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수능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할 수가 있죠. 또는 실전 문제 풀이의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행을 안 한 애랑 선행을 뭐 3번 이상 한 애랑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칠 거고요. 약속드리는 거는 뭐 니네 이거는 알지 하고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0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출 문제 중에 최고 변별력 문제들도 일부 다룰 겁니다. 모두 다 다룰 순 없어요, 당연히. 일부 다룰 거고 한 수업에 하나씩은 꼭 다뤄서 아, 내가 수능을 보려면은 요 정도 레벨까지 내가 결국에는 문제를 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 목표를 계속 단원별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인데 괜찮습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막 너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한 것과 그냥 어려운데 따라갈 수는 있다 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니네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가는 류. 또는 개념 수업 안 하고 문제풀이 하는 류. 이런 것들은 처음 듣는 친구들은 구조적으로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 수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년 비슷한 난도로 치는데 그 통계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률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탈률은 5% 이내입니다. 100명이 듣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40명 정도는 수투를 처음 듣거든요. 그 다음에 한 70명 정도는 막 미적을 처음 들어요. 올해 애들이 특히 이제 또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예측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은 5% 이내예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방학 주간 클리닉을 꼭 참여해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중동과 아인데 정규반 수강은 어려울까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게 매번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참 곤란한 부분인데 죄송하게도 이건 좀 어렵고요. 다만 확통 단기 특강 그리고 수투 특강, 미적분 특강은 타 학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